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간뿌리아 시대는 아까 앞전에 시대 설명했듯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시간이 성간뿌리아 시대예요. 성간뿌리아 시대는 지구가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산소량 또한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산소량이 매우 적었고요. 하지만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따뜻했던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는 이 밖에서는 유해한 자외선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서 이 해양에서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친구가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광합성을 하는 친구고요.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 산소 양이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산소량이 결국 증가되면 우리 밖으로도 산소가 가겠죠.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친구들로 인해서 대기의 산소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집단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 얇은 층을 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의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죽기 전에 거를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남세균입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개체수가 많지도 않았고요. 생물이 대부분 이렇게 껍데기도 없고 껍질이 없기 때문에 화석이 되게 발견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 등으로 화석 기록이 대부분이 사라져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매우 따뜻했었지만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는 얘가 멸종했던 이유도 같이 연관시켜 볼 수 있겠죠. 꼭 이때는 알다시피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화석이 매우 알기도 어렵고요.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체를 출현을 했습니다. 그 생물이 유해한 자외선이 바다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아까 설명을 했고요. 아까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체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때 이 친구들 말고도 단세포 생물과 원시 해조류라는 애들도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이 다세포 애들도 많이 해요. 이 다세포 친구들이 바로 에디아카나 동물군으로 남아있고요. 그럼 에디아카나 동물군이 도대체 뭐냐? 에디아카라는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나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에디아카 언덕에서 발견된 다세포 생물군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파리, 스폰지밥인 해면 동물 등이 모여서 만든 게 다세포 생물군이에요. 이렇게 아마 활동지에 필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대 초로 넘어가면 이때는 산소의 양이 너무 풍부해졌기 때문에 껍질이나 뼈가 가진 해양생물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는 산소의 농도가 더 많아진 시기겠죠. 산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산소가 많아지면서 이 오존층이라는 게 두꺼워진 거예요. 생성됐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수능에도 가끔 생성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틀린 표현이고요. 오존층이 두꺼워졌다 옳은 표현이에요. 자, 오존층이 두꺼워지면서 우리 유해한 자외선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지 등으로 하는데 왜 처음에 양서류가 최초의 육상동물인데 왜 양서류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냐라고 등장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에 살 수 있고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 오존층이 바꿔서 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속에도 살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양서류가 번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말고도 곤충이나 이 양지식물, 선생님 양지식물이라는 거는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않는 식물이 번성을 하면서 어떻게 번성을 했냐면 포자 번식을 했습니다. 포자로 우리 숲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런 판게아들이 형성됐고 고생대 말에는 요 판게아가 형성됐고요. 이 판게아 형성되면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대멸종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있는 화석을 다시 살펴보면 삼엽충이고요. 중기는 어류와 양서류, 양식식물들이 많이 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대체로 온난했지만 말기쯤에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말기에는 판게아가 형성됐고 초기에는 아까 사실 요거 육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농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말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로 인해서 멸종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무척줄 동물이 그리고 육지에서는 양서류와 곤충, 양치식물 등이 때 여러분 선생님이 뭔가 번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서류와 비슷한 파충류 친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중생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후기로 갈수록 당연히 요 판게아라는 친구들이 분리가 되겠죠. 이 분리가 되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분리가 되면서 화산 활동이 증가를 합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온실 기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실 기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도 중생대는 결국에는 대부분 온난했는데 얘가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애들이 죽었냐면 소행성 충돌 등에 의해서 멸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육상에서는 공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포유류와 거시식물들이 산출이 됐어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후는 빙하기 없이 대부분의 온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때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지고 노키 산맥과 안디스 산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의 시대고요. 그리고 이때 암모나이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징.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육지 환경이었습니다. 육성층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충류의 시대였고요. 거시식물이 출현했고 작은 크기의 포유류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토끼나 쥐 같은 친구들이고요. 촉식식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풍나무, 참나무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자, 신생대로 넘어가 보면 신생대라는 거는 점점점 대륙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게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대서양 인도양도 점점 멀어져서 넓어지지만 태평양은 좁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선생님이 말했지 산소가 너무너무 풍부해졌기 때문에 대형 포유류나 토치식물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이 커다란 대형 포유류라는 거는 매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머드와 속시식물이 그리고 화폐석이라는 거는 우리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폰지밥의 플랑크톤의 친구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할게요. 정기에는 온난했지만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우리 빙하기는 얼마 정도가 있었냐면 4회고요. 간빙기는 3회로 반복되고 있어요. 현재와 거의 비슷하고요. 포유류의 시대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포유류가 왜 이 시기에서 왕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환경 변화에 예민을 한데 이 포유류 자체가 외부 온도가 변해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포유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많이 사라진 거. 여기 정의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정의를 굳이 안 봐도 되고요. 또 하나하나씩 그럼 설명할게요. 원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사람도 없다시피 당연히 동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이동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 이 말이 긴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줄게요. 실제로 이 해안선이라고 하는 건 이 테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테두리들이 전부 다 해안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합쳐져 있을 때고 이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합쳐져 있을 때는 요 겉에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랑 뒤에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를 합니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적어주면 대륙 가장자리에 이어지는 수심 200m 미만의 해저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붕이 우리 해안선에 이렇게 근처에 우리 바닷가 가면 볼 수가 있겠죠. 대륙 가장자리 이어지는 수심 200m 해저 지형을 볼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물고기 많고 거기 근처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륙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 대륙붕, 그때 겉에 있는 대륙붕도 감소하면서 서식지가 감소해져요.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했을 텐데요. 해류의 단순화도 기후대의 단순해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차가운 해류가 내려오고요. 따뜻한 해류는 올라갑니다. 여기 하나 있을 땐 이렇게 통과했겠지만 이 해류들이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면 복잡하게 흘러요. 복잡하게 흐르면 기후대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 살고 있는 기후대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수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리될 때는 선생님이 말했던 그 반대말이니까 이거 멈춰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의 원인은 운석 충돌이 여기 적혔죠. 별똥별이다 소원 빌어야지 이러다가 공룡이 사망하는 요 짤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석 충돌로 하면 그 먼지에 의해서 이렇게 먼지가 막 쌓이면 우리가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빛이 광합성이 차단되기 때문이에요. 차단되면 산소도 무조건 적어지겠고요. 또 여기를 먹고 사는 친구들도 못 먹게 되죠. 그러면서 멸종한 거지 쾅 부딪혀서 멸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태양빛을 또 차단할 수 있겠죠. 안 보이죠 이거죠. 태양빛을 차단하면 앞에서와 비슷하게 기온이 하강되면서도 멸종을 하겠고요. 자, 그거 외에도 대기와 해양에 이유 없이 산소가 양이 급감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꺼번에 멸종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대멸종이라는 거는 5번 이상 해졌고요. 이렇게 5번의 시기를 그래프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빙하라는 이런 친구가 실제로는 있었는데요. 이 빙하라는 친구의 크기가 커지면 이게 물이 얼어버리겠지. 물이 얼어버리면 이 물들이 내려가면 해수면이 하강하기도 하고요. 자, 빙하의 확장으로 인한 해수면이 하강하면 당연히 그렇다는 거는 온도가 이미 낮다는 의미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시기는 고생대 초에는 생물의 수가 급증한 시기인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자,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산소가 적어지면서 아니면 기한 하강 또는 운석 충돌 등에 의해서 두 번째 멸종을 했고요. 자, 세 번째 현상은 여러분들 알듯이 고생대 말에는 판개 영성에 의해서 멸종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판개 형성했으면 이 분리에 의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석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중생대 말에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원인들에 의해서 이게 결국에는 왜 중요한가? 생물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점점점 이 과일수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생물은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고요. 요거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룡이 멸종한 지구상에서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진화를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업 시간에 하나 풀어줬는데요. A는 성칸푸리아 시대고요.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예요. A 시기의 화석은 B 시기를 합한 것보다는 적죠. 왜냐면 화석이 없는 시기에 성칸푸리아 시대라고 했으니까요. B 시기는 우리 고생대 하고요. 현재 가까이서 지질 시대는 짧아진다기 때문에 정답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요거 그림 문제들을 풀어줄게요. 풀이를 올리겠습니다.